한국 스마트폰을 베끼며 성장하는 중국 스마트폰 사업의 맥락에서 중국의 폴더블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부도 위기가 닥쳤다. 중국의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는 첫 폴더블폰인 P50 포켓을 내놨습니다. 당시 제품 공개 행사에서 화웨이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3와 P50 포켓을 직접 비교하며 삼성보다 완성도가 높다고 자신했습니다. P50 포켓의 크기는 펼쳤을 경우 6.9인치, 무게는 190g이고 갤지 플립 3는 펼친 화면의 화면 크기가 6.7인치, 무게는 18mm 지우로 좀 더 크고 무겁습니다. 기본 모델은 8GB 램 256GB가 8,988위안 약 167만원, 고급형 모델 1,2GB 램 51,2GB가 19,988위안 약 204만원이다. 하지만 출시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깨진다, 경첩이 부실해 뒤로 자꾸만 쓰러진다는 등 잇따라 결함을 폭로해 화웨이를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결함은 디스플레이가 깨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돼 디스플레이에 금이 가거나 화면이 까만 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여성은 구입 후 15일 만에 갑자기 힌지 부분 디스플레이가 까만 게 깨졌지만 AS 센터 측에서는 내가 제품을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몰아갔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또 다른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하단부가 하얗게 죽었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S 역시 중국 제품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대폰 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P50 포켓의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지 않고 대신 중국 제조사인 BOE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BOE의 디스플레이가 아직 삼성의 수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하지만 화웨이 폴더블폰 구매자들의 고난은 이제 시작입니다. 비싼 디스플레이 수리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를 수리하면 부품가만 약 81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P50 포켓의 출고가는 167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5일 사용한 여성의 경우 81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언제 또 깨질지 모르는 휴대폰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15일 사용료로 167만 원을 길바닥에 버렸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화웨이와 BOE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앞서 IT 전문 매체 샘모바일은 화웨이의 폴더블폰 P50 포켓에 대한 리뷰에서 경첩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P50 포켓은 삼성 갤럭시 Z 플립 3의 불량 복제품이라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샘모바일이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깨지는 휴대폰을 수습할 생각도 없이 야심차게 전기차 산업까지 진출했습니다. 화웨이가 얼마 전 SUV 전기차 i2 AITO를 공개한 것인데요. CNBC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유 화웨이 CEO는 화웨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화웨이의 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전기차 i2 M5 모델을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도 화웨이 특유의 허언증이 보이는데요. 화웨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제대로 된 OS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으며 엔지니어링 역시 BOE의 디스플레이를 가져다가 깨지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화웨이는 i2 M5는 테슬라의 모델 Y보다 더 나은 최고 속도와 주행거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저격했습니다. 여기서 화웨이의 독특한 전기차 출시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화웨이는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본 없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자체 개발했다는 OS 흥멍을 제공하고 화웨이의 로고만 붙여서 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실력이 없고 그럴싸해 보이는 감언이설로 화웨이의 투자금만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처음부터 대충 로고만 붙여서 출시하려는 화웨이와 그들의 돈을 노리는 어중이 떠중이가 모였으니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화웨이 칼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샤오캉, 베이징 자동차, 창안 자동차가 있습니다. 창안 자동차는 2017년 샹그릴라 계획으로 불리는 1,000억 위안 한화의 약 18조 4,340억 원 상당의 전기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 추진 계획조차 없습니다. 샤오캉은 그래도 화웨이 칼을 출시는 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캉이 공동 개발한 사이리스 SF5는 지난 5월부터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이 샤오캉의 근황 역시 참담합니다.
이들의 전기차 SF5는 겨우 8,000대의 판매고를 올렸고 주가 조작 사건까지 휘말리며 관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중국 공안에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화웨이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화웨이가 테슬라를 잡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아이토엠은 어디서 만든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샤오캉입니다. 샤오캉과 함께 만든 합작 브랜드 사이리스에서 출시한 SF5가 망하자 부랴부랴 브랜드 이름만 아이토라고 이름만 바꿔서 출시했습니다. 게다가 화웨이의 신형 전기차 아이토 M5는 가솔린 연료 탱크를 탑재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가깝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Y와 비교 대상조차 아닙니다. 한때 중국 최고의 기업이라 자부하던 샤오미였지만 이제는 기업의 제품과 신규 프로젝트마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한국 기업들은 화웨이와의 협력을 끊고 손절에 들어갔습니다. 화웨이의 5G 단말기를 사용했던 LGU 플러스마저 최근 28X5G 기지국 구축에 화웨이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LGU 플러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28X5G 기지국 구축의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LGU 플러스는 공식적으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실제 증설을 하지 않고 있고 화웨이는 35G 단말기에 주력해왔으며 28X5G 기술이 삼성전자에 한참 뒤처지기 때문에 LG는 사실상 화웨이와 결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G는 최근 화웨이가 어설프게 흉내내던 전기차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LG전자가 내놓은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 LG 옴니팟의 실물 영상입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22에서 열린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LG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현황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LG 옴니팟은 차량을 집의 새로운 확장 공간으로 해석해 필요에 따라 업무를 위한 오피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영화 감상, 운동, 캠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구나 차량 내에서 실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셉트도 적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캐빈입니다. 실내를 보면 확실히 LG전자가 가전제품을 만들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디스플레이 기술과 접목시켜 미래 차량에 완벽하게 적용시켰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미 중국 기업들과 차원이 다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승부는 해보나 마나인 것 같은데요. 실제 얼마 전 LG전자는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와 자율주행 부품 사업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라면 벤츠, BMW, 아우디 중 하나인 것은 유력해 보입니다. 샤오캉과 협력하는 화웨이와는 이미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또한 전기차의 필수제인 배터리 분야에서도 최근 한국이 또 한 번 치고 나가며 경쟁 국가들과 격차를 벌였습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김영준 교수, 지스트 신소재 공학부 최창혁 교수 공동연구팀은 전기화학 분야의 오랜 난제 중 하나인 전기 이중층 구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기 이중층은 전기를 가한 금속 전극 주변에 액체 속에 이온이 쌓이면서 생성되는 특이한 층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적 특성에 따라 에너지 변환, 저장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 세계 연구진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지만 직접 관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전기화학 분야의 100년 가까운 오래된 난제로 꼽혀왔는데요. 한국 카이스트와 지스트 연구팀이 공동으로 이를 규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화학연료의 형태로 변환, 저장하는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연료전지, 배터리 분야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그간 한국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초과학 분야에서 거둔 획기적인 연구 성과여서 특히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제품들을 모방해서 창조는 하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치중해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제품들에게 우리는 모방이라는 말조차 아깝다며 짝퉁이라는 말을 붙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따라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신기술로 명품의 명성을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